이런 현상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리는 선수를 데려다가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계속 스트레칭을 시키니까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인다. 모든 태권도인들이 부상 없이 운동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팀 슈퍼코치의 평코치입니다. 오늘은 많은 태권도인들, 특히 품새 선수들이 자주 겪는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다른 어떤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보다도 유연한 햄스트링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 선수들이 잦은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리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리가 앞뒤로나 좌우로나 잘 찢어지는 그런 유연한 햄스트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햄스트링 부상이나 통증을 겪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슈퍼코치 평코치가 햄스트링 부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론편과 실기편 두 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론편에서는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부상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요. 실기편에서는 선수분들의 햄스트링 부상 예방과 재활 운동을 위한 실기적인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부상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근육의 불균형, 그 중에서도 변형된 상호 억제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국제스포츠의학회의 나즘에서 설명된 이론 중 하나인 이 현상은 작용근의 뻣뻣함이 신경 전달을 감소시켜서 대안근이 해야 하는 최적의 기능 또한 감소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작용근이란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가장 큰 힘을 내는 근육들이고, 대안근이란 작용근과 반대되는 동작을 수행하는 근육들이며, 보통 관절을 중심으로 작용근의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이완과 움직임을 허용함으로써 작용근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을 저희 태권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연습하는 동작 중 하나가 바로 발차기입니다. 대부분의 발차기는 이렇게 무릎을 들고 뻗으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작용근은 엉덩관절을 굽힘시키고 무릎 관절을 펴게 만들어주는 여기 앞에 붙어있는 넉다리 네갈래근이고요. 그리고 대안근은 엉덩관절을 평시키고 무릎 관절을 굽힘시키는 뒤에 있는 근육, 햄스트링입니다. 대부분의 태권도인들은 발차기를 많이 차죠. 그렇게 되면 넉다리 네갈래근은 많이 사용합니다. 발차기를 차는 동안에 지속적인 수축을 일으키지만 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하진 않죠. 반대로 햄스트링은 자주 수축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지만 스트레칭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넉다리 네갈래근은 굉장히 뻣뻣해지고요. 근육 자체가 굉장히 단축되게 됩니다. 반면에 햄스트링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힘을 잃게 되고 기능 또한 저하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나즘의 변형된 상호 억제 현상에 대입시켜서 얘기를 해보면은 넉다리 네갈래근의 뻣뻣함이 신경 전달을 감소시켜가지고 햄스트링이 해야 하는 최적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기능의 감소는 곧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발차기를 많이 차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다리 찢기는, 햄스트링 유연성은 유연성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가?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발차기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과 유연성을 위해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것만 시킨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편식을 하면은 건강이 나빠지듯이 트레이닝 또한 단편적으로만 진행을 하면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햄스트링의 부상 방지 혹은 재활을 위해 트레이닝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뻣뻣해져 있는 대퇴사두근은 단축되어 있는 근육이 다시 잘 늘어나게끔 근막이완과 스트레칭을 진행을 해주고, 지나치게 늘어져 있어서 기능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햄스트링은 강화를 다시 시켜줘서 근육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방법은 다음 편인 실기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햄스트링 부상 이론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가게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 계속 대본을 수정하면서 나름 노력을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제 인스타 혹은 페이스북 DM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도인들이 부상 없이 운동하는 그날까지 이상 슈퍼코치 편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